대한민국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전과자들이 판을 쳐서 전과자가 리더가 되는 것은 저는 아무리 훌륭해도 전과자는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두수는 왜 형기 다 맞추고 법대로 죄 다 받았는데 왜 이후에 보호 감옥까지 합니까? 불법 아닙니까? 조두수는 안산에서 출소했어요. 12년 형 받고 나왔으면 자유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 다 받았으니까. 근데 왜 새 사람이 되겠다는데 왜 아직도 감호하고 보호하고 못 살게 굽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전과가 있거나 그런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거고, 직장에 취직할 때도 전과가 있으면 취직하는데 제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고위직에 갈 수 없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그게 조직 이미 한 번 과오를 저질렀는데 교도소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최고의 리더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전 그게 너무 배가 아픈 거고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저는. 네. 아, 그래요. 멸공입니다. 이루님. 이루리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루리님도 오셨네. 그래서 저는 어, 조진웅 이 양반이 뭐 연기도 잘하고 했다는데 관심은 사실 없었어요. 저는 그 연예 영화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지도 몰랐고요. 단지 홍범도 들어올 때 문재인이 막 치켜 세워서 뭐 홍범도 관련 영화를 찍긴 찍었는가 봐요. 제가 정확하게 뭐 영화도 잘 안 봤고. 왜 저는 조진웅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 뭐 영화배우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하면 괜찮겠지. 뭐 연예인, 방송인,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 뭐 앞에 내세우고 하잖아요. 예? 배현진 같은 여자도 뭐 아나운서 타이틀 때문에 그렇게 뭐 잘 나가는 거지, 똑똑해요. 근데 김건희 여사를 천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도 있더라고요. 천박해도 표현하면 안 될 때가 있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 여자는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뭐 내 입으로 하면 어때? 그런데 그거는 조금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 않았나. 왜? 민주당이었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당신은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지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얘기가 전여옥 그 아나운서죠. 전여옥도 국회의원 한번 했던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이 닉이 좋습니다. 뭐든지 이루리. 맞아, 이루리가 딱 좋네. 이루리. 이루리 닉네임이 아주 좋습니다. 닉네임이 좋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환타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어김없이 환타.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영화인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호불호만 있는 거잖아요. 호불호만. 그냥 아유 그래. 뭐 영화 배우만 잘하면 되지. 뭐 과거 전력이 좀 어때? 영화 뭐 그렇다고 영화도 열심히 해서 잘하면 되는데, 근데 요번에 대한민국 대표 행사 8월 15일 행사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다는 것에 정말 저런 사람이 전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대통령이 해! 라고 했는지,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그 전과 기록을 검증을 했는지 제 목이 울컥울컥하네요. 그런 사람을 앞세워서 하는 옛날에 그 깡패 같은 애들이 지금 판을 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네? 그렇잖아요. 콜라보다 사이다보다 환타가 훨씬 목 넘김도 좋고요. 아주 부드럽고 탄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이다 먹으면 살찐다 그러는데 똑같아. 사이다나 환타나 탄산음료는 맞는데 저는 환타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콜라는 약간 좀 끝맛이 조금 쓴맛도 있는데 저는 환타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환타가. 왜냐면 제가 이제 술도 안 먹죠. 술도 안 먹고 이제 담배도 안 피우고 제가 얼굴 보면 술, 담배 많이 할 거라고 많이 봐요, 사람들이. 어우, 술 주당에다가 뭐 꼴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맞아요. 제가 담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어. 고등학교 2학년.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깽판 칠 때 저는 담배를 배웠어. 아, 리치님 반갑습니다. 리치님 반갑습니다. 근데 글쎄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동변상련이라고 그러죠. 사실 그래. 야, 나 봐봐. 그래도 전과가 몇 개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까지 왔잖냐. 괜찮아. 너도 뭐 다 잊었잖아. 과거 다 잊었고 새로 동변상련이야. 그래서 새로 어쩜 똑같이 비슷하게 야, 뭐 음주운전 전력에다가 소년원은 뭐 이재명 대통령은 안 갔다 왔잖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검정고시 붙었다며 검정고시. 음주운전 검정고시 뭐 조금 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 눈에 이렇게 딱 읽혀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좀 눈에 읽히는 편인데 조금 허무합니다. 허망하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박나래라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박나래. 또 그 여자는 또 왜 나왔어? 장국종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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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는 또 왜 또 갑질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보면 좀 드세야 되고 남 앞에 나서야 되고 뭐 하는데 그래도 박나래 야, 참 뭐 주사이모? 주사이모가 누구야? 주사이모. 아, 그러니까 얼굴이 보여요, 사실. 얼굴에서 이런 그런 형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래서 참 안타깝. 예를 들면 뭐 이영자 같은 여자 뭐 좀 드세다고 하잖아요. 조금씩 드세다. 조금 많이는 아니고. 그 뭐 많이 드센지는 모르지만 관상은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얼굴대로 살아간다. 예. 근데 저는 저는 잘 들어보세요. 남줍니다한테 해를 주는 사람은 제명에 못 산다. 남줍니다한테 해를 주는 사람은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제 방에서도 저한테 험담하고 뭐 미워하면 그분이 계속 아유 내가 괜히 했다 후회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저는 제 방에서 욕설을 하거나 나쁜 얘기하면 저는 싫어한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저한테 험담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분이 스스로 내가 왜 했을까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계속 잊혀지지 않는 스스로 물러나는 좀 그런 전략을 그래서 제 방은 존댓말을 꼭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말하면 안 되고 또 욕설하면 안 되고 왜냐면 제 방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와서 뭐 얘기하려면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하시라 이거지. 근데 저한테 악담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보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다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욕도 엄청 하더라고요, 욕도. 왜 욕하는데 또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 또. 서로 욕하면서.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중에 오늘 오늘 이야기는 정말 아무리 연예인이고 아무리 훌륭하고 연극을 잘하든 뭐 네? 그래도 대한민국 행사할 때는 제발 경찰이나 검찰은 한 번씩 검증해서 제대로 된 사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이재명 대통령 깐 사람들 다 뭐 몇 명 수석들도 잘려나갔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농림수산부 차관도 잘려나갔고, 그 다음에 요즘은 강훈식인가 이 양반이 아주 그냥 대세, 안기령이 대세. 여러분 안기령 아시잖아요. 국회에서 총머리 들고 내놔 놔 자기가 잡고 놔. 그런 빅 이벤트가 됐어야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불러주는가 봐요. 그 다음에 또 허은하도 또 대통령실에 갔잖아요. 허은하는 사실 누구하고 적이었죠? 이준석이하고 또 등들린 허은하잖아요. 야, 또 허은하를 또 받아줬어. 눈은 있어 그래도. 눈은 있어, 눈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참참님 말이 딱 맞습니다. 참참님 말이 맞고, 반말하는 사람은 그냥 1분간 1분간 강퇴를 시키겠습니다. 1분간. 지금 이쯤에서 이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또 재밌게 뭐 재밌는 얘기 있으면 좀 글도 올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란 특별재판소를 계속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개선해서 또 올린다, 개선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시간이 보약입니다. 시간이. 윤석열 대통령 하루아침에 형 확정되지 않습니다. 재판 1심, 2심, 3심 받는데 저는 5년 봅니다. 5년. 5년 봅니다. 5년 동안 현직 대통령은 5년 후에도 권력이 막강할 것 같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뿌리를 뽑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에 처해서 죽음으로써 예, 답을 주고, 그리고 난 후에 나에 대한 벌은 다 없애라. 그렇지 않고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지 않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에 있는 죄는 유효하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에 집행을 하고 나면 감히 어디 나의 과거죄를 물어. 나의 과거죄는 검찰의 억지 기소 때문에 4가지가 있었던 건데 12개 혐의인지 뭐 몇 개 혐의인지 그거 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에 처하면 더 이상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죄를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3번째로 구속을 연장시키려고 기소를 한대잖아요. 외환죄로.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했다고. 야, 왜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에 처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말 못합니다. 유튜버들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북한에서 김정은이한테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야,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네팔처럼 항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잖아요. 다행인 거는 다행인 거는 천만 다행인 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거.
그래서 군을 동원하는 게 미스가 많을 것이다. 예. 군과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두한 씨가 배신. 아, 신조님, 신조님 뭘 물어보지 못하죠? 아, 제 얘기는 그거예요. 아,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에 처하고 사형을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그러면 온 국민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네이버, 카톡, 유튜브, 야, 나 단속해. 전부 민주 파출소로 보내. 그러면 다 잡아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 국가보안법 간첩 잡아가듯이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는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가는데 저항 못하는 거예요. 저항 못해요, 저항. 네? 변희재 구속됐잖아요, 변희재. 변희재 구속됐고 유동규 구속됐잖아요. 네? 유동규도 구속돼, 변희재도 구속돼. 좀 있으면 강용석이도 구속될 것 같아. 성창경이도 구속될 것 같고. 저기 누구야? 전한길도 그럴 것 같고. 지금은 왜 안 잡아가냐고요? 아, 지금은 아니 태평양에 고래 잡으러 갔는데 참치 잡으러 갔는데 여름 고등어 새끼 잡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 신조님은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해. 지금 고래를 잡아야 되고 상아를 잡아야 되고 참치를 잡아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참치를 잡아야 되는데 고등어 때 정어리 때가 막 파고한다고 참치잡이 배는 절대 고등어를 안 잡습니다. 왜? 고등어잡이 배는 고등어잡이 배가 고등어를 잡는 거고, 정어리 잡는 배는 정어리 잡는 거고, 멸치 잡는 배는 멸치를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래 잡는 거, 참치 잡는 배가 태평양에 쫙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정치로 본다면 내란에 가담한 우두머리 핵심 대통령, 그 다음에 별들, 그 다음에 장관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공무원들까지 싹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태평양에 고래부터 시작해서 상어, 참치, 네?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공무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참다랑어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네? 이제 어떻게 해? 나중에는 고등어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징어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징어 잡는데 참치잡이배가 가서 오징어 잡습니까? 어쩌다가 겨울 나온 것만 주워 라면에 넣어서 먹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선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까지 간다 이거지 우리나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형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공개하는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김영삼이 했잖아요. 김영삼이 국민 여러분, 파렴치범들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집어넣었잖아요. 다 사형을 시켰잖아요. 한 20명 했나, 10명 했나. 그러면서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다 사형을 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사형을 부활하겠습니다. 너무 사회가 급박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들먹거려요? 정말 파렴치 사형 언도 받은 사람들 거들먹거리면서 요번에 사형 집행하는데 윤석열 포함합니다 해서 사형을 집행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죠. 내팔골이 되는 거냐 아니면 입을 딱 닫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조님은 이제 이해가 가나요? 그쵸. 사형 집행은 못할 걸로 예상하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대통령의 명이요. 사형도 대통령이 집행 승인을 하거나 집행 요청하면 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힘이에요. 근데 국민 여러분, 지금 예정자가 많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가족은 박수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근데 무기징역은 차라리 무기징역 내릴 거면 그냥 무죄 주는 게 낫습니다. 무죄. 예. 사형 선고 받았는데 미국으로 망명했잖아요. 참 되게 웃기죠. 사형 선고했는데 미국으로 어떻게 갔을까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과거처럼 뭐 사형해도 뭐 안 죽이고 무기징역해도 안 죽이고 뭐 그냥 대충 한 3년 5년 되면 나올 것이니까 들이댄다? 조갑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 얘기해서 과거 계엄 생각해서 하는 것 때문에 문제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뭘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이 사형을 언도받거나 무기징역을 언도받으면 사면을 없앤다. 사면권을 없애자. 아예 대통령의 죄는 사면을 주면 안 된다. 네, 그런 논리까지 만드는 거 보면 사형을 선고하면 한 달 이내에 처형할 거로 저는 봅니다. 왜? 1960년대에 1958년도에 조봉암 농림부 장관을 이승만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왜 5년밖에 안 돼? 간첩 혐의가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2심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2심에서 바로 사형 확정이 됐어요. 사형 선고했어요. 2심에서 조봉암. 그래서 바로 3심에서 사형을 확정졌어요. 확정 짓고 나서 한 달 만에 조봉암 서대문 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처단했잖아요. 네? 실제로 아니 이승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잘못했는 사람이 말이 안 나온다. 아 우리 잠깐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설탕이님 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했어요. 설탕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조봉암 선생이 2011년도에 결국에는 이제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뭐 죽은 사람 무죄 주면 뭐예요? 예? 김재규도 또 재심 청구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 무죄 주면 뭐 할 거예요? 재심 억울해서 재심 한 100년 후에 다 무죄 주잖아요. 재심 청구하면 그냥 죽은 사람 그래. 저승에서라도 죄 안 받은 걸로 해라.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조봉암 선생 얘기를 했어요. 네.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다. 그 얘기를 뒤집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를 내가 사형을 집행하겠다. 저는 거기 그 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사형이 선고되면 최종 확정되면 한 달 이내에 집행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소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제가 조봉암 선생 그 이력을 봤어요. 봤더니 사형 확정 판결 3심 받고 한 달 만에 그냥 집행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라게 판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 내가 뭐 5년짜리 하나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하냐? 아니잖아요. 예.
논리가 이해 안 돼도 소설로 읽으면 되죠. 뭐 논리까지는 우리 신좀 뭐 이승만이 판사인가요? 뭐 아니 이승만이 그 얘기했대요. 뭐 5년씩이냐 그랬더니 이제 사법부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서 예, 사형을 언도했다 이거죠. 예, 이민호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김재규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 당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역사를 보면 권력의 그 적폐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정말 죽임을 당해야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오죽하면 정청래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을 선도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 뭐 전두환은 사람을 수백 명을 죽인 지휘자고 계엄령 최고 책임자인데 그 사람은 사형을 선도하고도 풀어줬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죄도 사람도 안 죽이고 국회의원도 안 체포 안 했는데 무슨 사형을 준다 그래요? 만약에 사형을 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 이민호님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로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국무회의는 했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법정에서 따지고 있는데 제일 이슈되는 게 홍장원과 곽정군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 죽여라, 그 두 문구잖아요. 근데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국회의원 150명이면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 190명 되잖아요. 조국당까지 합치면 당연히 150명이 들어와서 당연히 해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50명을 안 채우지 못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으려고 하면 한 명이라도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체포하는 게 있었어야 돼. 한 명이라도. 왜? 체포 명단까지 있는데 한 명도 체포하려고 했던 흔적이 없어요. 말로만 체포 얘기했는데 체포한 게 있어야지. 정말 150명이면 해제 의결할 수 있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 2분 통화했는데 판사가 그 얘기했잖아요. 2분 통화했는데 이걸로 내란 모의가 돼? 대한민국에 뭐 2분 통화해가지고 무슨 내란 모의야. 하지만 요번에 누가 됐든 이재명이 됐든 우원식이 됐든 한 명이라도 체포했다면 그리고 국회를 봉쇄를 했다면 근데 사실 국회에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무고한 서민들이 갔다고 노조원들이 많이 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어느 누구도 체포한 흔적이 없고 체포를 시도한 적도 없고 붙잡으러 쫓아다닌 적도 없었잖아요. 근데 다 체포 얘기만 해. 체포한 걸로 알고 있었다. 아니잖아요. 이미 소설을 쓴 거지. 소설을. 한동훈이 끌고 와라, 뭐 어떻게 해라. 국정원에서 또 그런 얘기 했다면요. 어떤 실무진이 한동훈이 마누라하고 또 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네 신랑 재판다 그러더라. 신조님 국회에 왜 보낸 거죠, 군인을? 한 질서 유지를 하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계엄령은 군이 투입되는 거야, 군이. 아니, 그러면 경찰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을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조님, 그러면 경찰을 보내서 한 10,000명, 1,000명을 국회에 보내면 되나요? 군인을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군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군을 동원했습니다, 요번에. 대통령 되고 나서 군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신조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군을 어디에다 동원시켰는지 아세요?
군 동원시키는 게 뭐 있어요? 해외 파병하는 것도 군 동원시키는 거고 계엄령이 발생해도 해도 군을 활용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우린 잘못 알고 있어. 군은 대통령의 명령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신조님은 되게 이상한 생각해. 예? 왜 보냈냐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냈다니까. 아, 예. 전쟁이 나거나 계엄령을 선포하면 군을 방송국에도 보내고 국회에도 보내고 언론사에 뭐 그다음에 어떤 뭐 발전소 같은 데도 보내고 군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근데 군인이 뭐 전쟁 중에 북한만 가는 줄 알아. 안 그래. 우리 참참님이 잘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요. 국가 주요 시설에 군이 가게 돼 있는 거야. 군이. 예? 근데 그거를 군이 왜 가냐 그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달에 홍수가 나고 폭우가 쏟아져 갖고 국가 재난 사태를 비상 발표를 하면요. 군인이 제일 먼저 가요. 국가 재난 사태 발표를 하면 군이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 신조님 그거 아세요? 국회가 무질서해서 보내고 안 보내고는 대통령 권한인지 무질서했는지 내가 볼 것 같으면 주식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내 귀에 들리면 나 이미 다 끝났어. 예? 아니 어떤 그런 말 있잖아요. 야 현대건설 주식이 올라간댔다 야. 그 소리를 예, 듣는 순간 이미 다 해먹었다니까. 음. 그래서 군을 국회도 보낼 수 있는 거고 헬기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헬기를 동원했다니까 뭐 아니 빠른 시간에 가는 게 헬기로 가는 건데 헬기로 가서 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도 사업소 같은 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상수도 그다음에 발전소, 댐, 그다음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그 화력발전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 대공망이 돼 있어갖고 발칸포, 오리콘포, 뭐 자브림포 전쟁이 나면요 서울에서도 시내 한복판에서도 대공포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참참님은 알죠, 그죠? 근데 여기 신조님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에 군인이 하나도 없는 줄 알 거야. 아마 외곽에 다 있는 줄 알 거야. 그쵸. 아유, 무적 LG님, 네이버에 김현지 사진 프로필 갑자기 삭제했어요. 이상하네요. 아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군인은 비상계엄, 전쟁, 뭐 이런 대통령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군이 움직여야 되는데 군이 국회에 간 것 같고 그 너무 신조님은 대통령이니까 군대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보냈냐? 아니 뭐 대통령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 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검찰청도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특검엔 검찰들이 마지막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아유 정말 신조님 중앙전하고 방송국 주시설에 병력 투입해서 경비를 맞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국회에도 그 군인들이 동원해서 민간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뭐 헬기를 동원했네 뭐 어쩌고 저쩌고 통일교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 종교를 안 믿어요. 저는 기독교도 안 믿고 불교도 안 믿고 통일교도 안 믿고 뭐 또 뭐 있어요? 신천지도 안 믿고 저는 봐봐요. 종교도 안 믿어.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근데 잘하는 거 골프 좋아해요. 골프. 여러분들 골프 좋아합니다. 제가 골프.
골프 좋아합니다. 골프. 저는 골프만 좋아합니다. 운동 중에는 골프만 좋아하고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종교도 안 믿고 그렇습니다. 믿음을 물어본 건 아니고 통일교가 가평에 있습니다. 통일교 교단이 가평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평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통일교가 가평에 본부가 있습니다. 제가 가평 사람이에요. 예. 발전소는 왜 안 보냈냐고? 전력이 중요한데? 그런 말이 무슨 말이죠? 발전소는요, 발전소. 북한에 대공포가 와야 최근 통일교 측 재판에서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2명이 현금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전 그거 맞아. 그 통일교에서 국민의힘만 돈을 줬겠습니까? 네, 후원은 양 당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쪽에는 네, 조사를 하고 한쪽은 조사를 안 하고 그 편파적인 거 아니에요? 야, 헛개나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답을 해드릴까요? 예. 어, 통일교 행태, 저는 통일교를 알고 있는 것은 결혼을 집단 결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 여자들이 많이 와서 뭐 결혼한다는 얘기도 있고, 내 재산을 다 통일교 재단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통일교의 문선명이 죽고 나서 삼남이 그 재산을 많이 다 착복했다 뭐 그런 소문도 있는데, 결국에는 문선명 마누라가 지금 구속돼 있다는 거.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리고 저는 통일교를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천주교를 믿는 천주교의 그 유튜브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천주교 그 황창현 신부, 여러분들 황창현 신부 아시나 모르겠네요. 전 황창현 신부를 참 좋아했어요. 유머도 있고 아주 말도 잘하고 저 뭐 브루나이인가 거기에 뭐 땅도 많이 대통령한테 받아서 땅도 많이 있고 평창동에 뭐 무슨 마을도 만들었다 그러고 참 유머 감각도 좋은 사람이 야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을 까는데 야 종교인이 그렇게 까면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통일교는 지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건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 그냥 통일교에서 야, 너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아군이 투입되는 거 발전소 댐 저수지 혈액원 국회 방송국 다 들어가야죠. 국회도 가야 되고 방송국도 가야 되고 네? 그게 뭐 전쟁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이게 네. 오늘 또 많은 분이 이제 1시간 되니까 막 30명까지 올라오셨네요. 지난번에 200명 오시는 분 그님이 언제 오시나. 참참님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참 맨날 까먹어. 네. 전쟁 시 국회는 안 갑니다. 전쟁 시는 국회 뭐 국회의원들이 그뭐 오겠나. 제가 리치님한테 100만원 보냈는데 그게 범죄 자금이라면 리치님도 범죄자로 가나요? 그냥 그 보내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채널 비슷하니 돈을 보냈어. 근데 잘못 보낼 수도 있고요. 장난으로 보낼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돼야지. 그냥 보내줬다고 하면 안 되고. 채널 부스터님이 구독자 200명을 그냥 끌고 왔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끌고 간 줄 알았더니 저는 아닌 것 같아. 기계 사람을 만들어서 200명씩 동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먼저 해외로 도망가잖아.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아주
좀 너무 우리나라는 권위적인 게 있어서 국회의원 회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 그냥 일반 백성 샐러리맨 정도 해서 돈도 월급도 많이 주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비서관 8명 9명에다가 뭐 한 달 회비가 뭐 세비가 1,000만 원이라 그러고, 야, 아유 고맙습니다. 채널부스타님이 기다려집니다. 채널부스타님이 왔나봐. 금방 34명이 늘었어. 10명이 한 번에 팍 늘었으니까 채널부스타님이 온 거야. 그래서 물론 조진웅 영화배우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화에서는 인기가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또 좌파였다는 것도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홍범도 장군의 뭐 이 사람이 뭐가 났다고, 오우 48명, 와 채널부스터님이 왔어. 채널부스터님이 왔어. 진짜 왔네. 야 역시 고맙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 과거에 그 고등학교 때 뭐 갑질은 뭐 기본이었겠죠. 그 다음에 전과 전력 뭐 자동차를 훔쳤다는 등 뭐 특수 강도를 했다는 등, 야,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등, 그게 막 터진 거 보니까, 그게 갑자기 터졌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어제 나온 거 아니에요? 박나래도 무슨 그 사람들이 어제 갑자기 뭐 사건 사고로 터진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막 응축하고 있다가 터트린 거잖아요. 그건 맞죠, 그죠? 채널 스타만 쳐도 막 올라. 김성령님,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다 좋은데, 그런 과거 전과가 있는 사람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와서 한다는 얘기는, 아무리 시켜준다고 해도 본인이 고사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많이 나오지 않았나. 거기만 안 나갔어도, 8.15 행사에 가서 국회에 대한 맹세 안 했어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끝났을 것 같아요. 끝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우, 김성령님은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정확하진 않지만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50년부터 53년도까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민 1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이민 간 사람들, 미국으로 가거나 캐나다로 가거나 호주로 가는 사람들, 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간 거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리고 저는 경기도 가평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 부모님도 거기 살았고, 할아버지도 거기 살았고, 시제 지내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저는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그분들이 6.25 세대 때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정말 정말 빨갱이는 정말 무섭다. 빨갱이는 끝까지 쫓아가서 죽창으로 죽인다. 절대 빨갱이들 때문에 피난온 대한민국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6.25 때 피난온 사람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지금도 뭐 김정은이한테 뭐 우리 아버지가요 뭐 평양 사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양 사람입니다. 한 사람들이 왜 북한에 가서 안 살고 여기 와서 살겠어요? 다 피난 온 사람들이요. 공산주의가 싫어서. 김일성이가 국기를 인공기를 만들었잖아요. 김일성이도 태극기를 품고 항일 운동을 했는데 태극기는 대한민국이 갖고 왔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극기가 북한 사람들도 다 태극기를 가지고 어, 대한 독립을 외쳤고, 태극기 하나 가지고 유관순 누나도
독립을 외쳤어요. 김일성이도 태극기를 갖고 외쳤고, 김정은이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태극기, 북한은 김일성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태극기를 만드는 거니까, 인공기를. 근데 북한 인공기를 흔드는 놈들이 있다면 정말 나쁜 놈들이지. 예? 왜? 한민족은 태극기가 일제시대 때도 태극기였어요. 그렇잖아요. 아우, 백수농부님,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8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참참님도 계시고 백수농부님도 계시고, 그냥 자유 대한민국에서 과거를 늘 잊지 말자고 기리는 날에 8월 15일, 멀지 않은 지난 2025년 8월 15일 광복절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역사를 잊지 말자고 하는 행사에, 영화배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전과가 있고 소년회 출신이고 음주운전에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을 하는 걸 보고, 이야, 우리나라 이 많은 선량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한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기가 차고 정말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자고 하는 그 자리에 과거의 특수폭행죄부터 시작한 그 죄를 가진 사람이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외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분이, 저는 그냥 영화 배우로만 살겠습니다, 과분하게 국가를 대변해서 과거를 잊지 말자는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래도 야, 그래, 찬살에도 보내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표로, 그것도 국민한테 생방송으로 나오는 데에 틀어줬다는 거에 정말 엘리트들은 손을 가슴에 얹고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습니까? 이런 나라를 원했습니까? 중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고등학교 때 특수 강도했던 사람이 고등학교 검정고시 본 사람을 앞장세워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싫습니다. 무슨 논리는 무슨 논리예요.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과거를 잊지 말자고 하는 행사에 과거가 있는 사람이 소리쳤는데, 그걸 그냥 쉽게 지나가야 됩니까? 성인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봐줘야 됩니까? 예이씨. 그러면 조두순이는 감옥에 갔다 왔는데, 왜 죄값을 다 받았는데 왜 보호하고 감호하고 합니까? 야, 정말. 아니 과거가 과거를, 신조님도 과거가 있으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과거가 없으면 천재가 없는 거예요. 네? 야, 정말. 제가 또 넥타이 한번 딱 메고 나타나면 또 멋지게 나옵니다. 또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어,
20대 중반부터 저는 넥타이를 메고 일을 했어요. 야, 근데 지금 이제 60이 다가오는데 요즘은 안전 못 쓰고 현장에서 볼펜 한번 쓰지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서가지고 대통령한테 직보하지 않으려고 중대재해 예방 활동하는 안전관리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 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있다. 제가 나오나 모르겠다. 아, 안 된다, 안 돼. 제가 안 돼. 아, 신주님 과거 싣고 죄 받고 나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아니, 맞아요. 신주님 얘기가 틀린 게 아니요. 신주님 얘기가 맞아. 뭐 내가 그걸 뭐라는 게 정상적인 죄를 받고 그 죄 대가를 받고 그 분야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이미 크랙이 깐 거는 아시죠? 예. 우리 신조님은 죄가 있었던 사람이 죄값 받고 나오면 제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있는 거예요. 죄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한번 더 하면 완전히 가중처벌되는 것도 아시죠? 그 죄가 있는 것을 묵인한 상태로 조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받고 왔다고 사람을 죽이고 왔다고 응? 특수 강도했다고 해서 죄 받고 왔으니까 나는 제로가 아니요. 이미 죄 받은 상태에서 가는 거요. 잘 알고 있어야 돼. 뭐 죄 받고 왔으니까 똑같다? 아니요. 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보면 안 되는 거요. 떨어지는 거요. 공무원 시험도 못 보는 거요. 응? 근데 그걸 갔다 왔으니까 없는 게 아니야. 이때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는 거지. 에? 아유, 정말. 아니, 탄핵 잔당 재판부 설치 이게 뭔 말이죠? 1년 지났는데 아직도 비틀기. 아휴, 그러게 뭐 저는 저런 지능 보시오, 저런 지능. 예. 우리 신조님은 조금 좀 그렇다. 아, 처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진 대가를 받았지만 그 죄는 그런 말 못 들었나? 빨간 줄 간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빨간 줄이 이미 갔다는 얘기는 나 빨간 줄 간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크랙이 간 거야. 빨간 줄 갔다는 얘기가. 근데 죄 다 받고 왔으니까 나는 제로다? 에이, 거짓말. 그건 그렇게 논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런 과거에 있었던 건 좋아. 그러면서 내 직업에 남하고 관계없는 또 국민들하고 관계없는 영화 배우로서 연기만 잘하면 그래. 야, 쟤 뭐 죄 받고 왔는데 참 연기를 잘하더라. 그냥 연기 잘하는 걸로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과거를 잊지 말자고 하는 8월 15일 행사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걸 외친 게 사양을 했어야지 본인이. 아니면 국가에서 경호처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과거 전력이 있는지 좀 청렴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 강도인 사람, 검정고시 붙은 사람, 그런 사람만 뽑아가지고 8.15 행사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거 8.15 행사 아니었으면 그 사람을 몰랐어요. 그냥 연기만 잘했잖아, 연기만. 조준웅이라는 사람 그냥 뭐 독립운동하고 독립 연기는 시키는 대본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국민 앞에서 또 문재인 때는 뭐 했어요? 홍범도 장군 뭐 오시는데 생쇼를 했어. 그때도 몰랐나? 그때도 내 편이니까 호구조사 안 해도 되나? 그게 맞나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예요? 우리 닌자님? 아, 정말.
신조님, 신조님. 헤이 헤이주님, 헤이 헤이